5위는 김보솔 감독 작품 영화 광장입니다. 이 영화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잘 뽑아진 국산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광장은 북한 평양에 파견된 스웨덴 대사관 직원 보리와 평양에서 교통보안원으로 살아가는 복주가 남몰래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외국인과 연애를 한다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 입국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도 하고 다른 나라 문화를 즐기는 것 자체도 반공법에 들어가니까요. 보리는 북한에 공식적으로 파견된 외국인이기 때문에 명준이라는 통역관이 같이 따라다니지만 그의 업무는 통역과 동시에 보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감시하는 업무도 담당합니다. 매 시간마다 보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기록하고 집도 보리가 사는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보리와 복주의 사랑은 철저히 금지당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영화에서 보리는 복주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파견 연장을 하거나 복주가 어느 장소에서 어느 타임에 근무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안에서 피어나는 간절함과 처절함이 잘 와닿기도 하는데요. 북한이라는 타지에서 살아가는 보리에게 복주는 마치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한 송이의 꽃 같았을 겁니다. 심지어 영화가 진행되는 배경이 겨울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이 잠시나마 추위를 견디게 해주는 버팀목도 되었겠죠. 그리고 보리를 감시하는 명준이라는 캐릭터도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보리의 친절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근히 보리와 복주를 도와주는 츤데레로 등장하며 매력을 더합니다. 최근 한국 영화 시장에서 멜로 장르가 힘을 못 쓰고 있다가 만약에 우리가 최근 200만 관객을 돌파했죠. 광장도 멜로 영화로서의 설레는 포인트들이 있고 작화 자체가 워낙 예쁘게 나왔습니다. 또 2025년 한국 애니메이션도 퇴마록이나 이별에 필요한 연애 편지 같은 좋은 작품들이 많았는데 광장이 그 명맥을 이어간 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4위는 샘 레이미 감독 작품 영화 직장상사 길들이기입니다. 일단 오랜만에 샘 레이미 감독님이 돌아와서 반가웠습니다. 우리에게는 토비 맥과이어 스파이더맨 3부작과 이블데드 같은 공포영화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정말 간만에 좋은 영화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직장상사 길들이기는 정말 파워풀한 영화입니다. 회사에서 여러 부조리들을 당하는 주인공 린다와 그녀의 상사 브래들리가 출장을 가던 중 비행기 사고가 나 무인도에 갇혀버리는 내용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영화가 로맨스 영화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일단 레이첼 메가담스가 여자 주인공이고 무인도에 남녀가 둘이 갇혀버리면 클리셰적인 그런 스토리가 나오기 쉽죠. 그런데 역시 영화는 감독 노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샘 레이미가 정말 영화를 뻔하게 만들지 않고 스토리를 잘 이끌어내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첼 메가담스가 이런 연기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레이첼 메가담스는 어바웃 타임이나 노트북 같은 로맨스 영화에서 예쁜 모습을 주로 봤는데 이번 영화에서 굉장한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고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린다가 회사에서 부조리 왕따를 당한 역할에서 무인도에서 계급이 뒤바뀌고 상사 브래들리에게 약간 복수 비슷하게 행하는 통쾌한 장면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영화가 15세 관람가이지만 잔인하거나 고어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거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린다가 점점 괴물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자연인 버금가는 생존력을 보여주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변해가는 린다를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계급을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슬픔의 삼각형 느낌도 좀 납니다. 그 영화도 계급을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 영화인데 슬픔의 삼각형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고 약간 나이트 샤말란 영화 느낌도 좀 났어요. 샤말란도 공포 영화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 후반부로 가면 좀 커다란 반전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나이트 샤말란 느낌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트 샤말란 영화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영화도 후반부로 갈수록 반전이 더해지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의 어색함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킬링타임 이후로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고 광기 어린 레이첼 메가담스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3위는 메일리스 발라데 그리고 리안 조한 감독 작품 영화 리틀 아멜리입니다. 리틀 아멜리는 정말 신비롭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인공 아멜리가 아기로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주인공이라고 여기죠. 그러다가 이 집의 유모인 니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유대감을 얻는 성장을 합니다. 아까 봤듯이 아멜리는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족들이 되게 귀여워해줘도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니시오를 만나고 유대를 배우고 또 자연을 경험하고 언어를 배우고 이런 배움의 과정을 통해 아멜리가 점차 성장해 나가는 플롯이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할머니가 있는데 아멜리와 짧게 만납니다. 할머니가 아멜리한테 초콜릿 주면서 아멜리가 초콜릿의 맛을 배우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 장면이 정말 귀여운데 근데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죽음을 배우고 이별을 배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멜리 입장에서는 좋은 것들만 배우며 살아갔는데 이번에는 안 좋은 상황이 본인에게 닥친 겁니다. 특히 이별이라는 게 죽음을 통한 이별이 아니더라도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겪는 이별이 있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는 아멜리의 어떤 순수함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나 영화에서 비가 내리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비라는 장치가 아멜리가 신이라는 자리에서 인간의 세계로 넘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려서 땅으로 스며드니까 아멜리가 인간 세계로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주죠. 또 아멜리가 니시오에게 배운 첫 번째 단어가 비이기도 하고요. 정말 어린아이를 통한 순수함과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가
정말 잘 드러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번에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 후보에 올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직 보지 못한 아르코를 제외하면 그 중에서는 제일 좋았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2위는 올리베르 라시에 감독 작품 영화 시라트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 전에 진짜 서브스턴스급 충격이다 이러면서 약간 바이럴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기대하면서 봤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큰 스피커 여러 대를 사막에다가 설치하고 진짜 10분 동안 춤만 춰요. 그러다가 이 영화의 본격적인 스토리가 등장하는데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딸을 찾아 나선 아버지와 사막에서의 댄스 파티를 가기 위한 청년들이 한 팀을 이뤄 떠나는 로드무비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솔직히 초반에는 지루해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진짜 평범한 로드무비의 느낌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중반부를 넘어가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한번 등장하고 그 뒤로는 진짜 입을 틀어막으며 봤던 것 같습니다. 시라트가 이슬람에서 지옥을 가로지르며 이승과 낙원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죽음을 향하는 로드무비라고 봤어요. 처음 등장하는 댄스 파티에서 이승을 경험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말 끔찍한 지옥을 겪다가 마지막에는 힘이 다 풀린 채 낙원에 발을 들이게 되죠.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진짜 스토리가 딱 저래요. 그리고 서브스턴스와 엮여서 홍보를 당했었는데 영화 자체가 충격적인 건 서브스턴스랑은 비교가 애매한 것 같아요. 서브스턴스는 영화 내내 충격적이면서 후반부는 조금 과하고 시라트는 조금 더 담백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사실 두 영화가 비슷한 건 사운드입니다. 두 영화의 사운드가 저는 조금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특히 시라트 오프닝에 큰 스피커에서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춤만 추는 장면은 저는 바로 서브스턴스가 떠올랐거든요. 땅이 울리면서 장소의 비주얼도 살고 몸이 막 떨리는 느낌도 있었고요. 그만큼 사운드적으로 매우 훌륭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가 이룬 업적도 정말 대단한데요.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이랑 사운드 트랙상을 받았고요. 골든글로브에서도 음악상이랑 비영어 영화상도 받고요. 최근 아카데미에서는 음향상이랑 국제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호불호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 그런 영화지만 충격과 반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강추드리는 영화입니다. 대망의 1위는 아리 에스터 감독 작품 영화 에딩턴입니다. 일단 아리 에스터 감독의 신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고요. 이전 작들인 유전, 미드소마를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번 작품도 굉장히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도 극장 개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왓챠에서 별도 결제를 해서 시청을 했고요. 에딩턴의 내용은 일단 주인공 와킨 피닉스가 연기한 보안관이 마스크를 쓰기 싫어하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저 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한 시기여서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도 두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해야만 했는데 보안관은 천식도 있고 또 이 에딩턴이라는 마을에는 감염자가 없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대체 왜 쓰냐면서 주민들과 다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페드로 파스칼이 연기한 마을의 시장을 만나면서 약간의 대치, 기싸움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보안관이 시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마스크 쓰는 것도 싫으니까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더 깊숙이 진행되는데 유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당장에 한국에서도 마스크 쓰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갈등, 음모론자들도 많이 등장하고 인종 간의 갈등도 있고요. 백인 흑인을 넘어서 히스패닉이나 인디언들도 나와요. 그만큼 진짜 우리 사회에서 있는 그런 논란거리들은 전부 다 영화에 때려 박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에서 진짜 세게 말하고 단도직입적이니까 진짜 자극적인 콘텐츠를 영화의 형태로 잘 담아냈어요. 아리 에스터 감독이 영화를 통해 미국의 장렬한 신화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지저분한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잘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부극의 형태를 가지고 블랙 코미디, 스릴러, 풍자극 등등 다양한 장르를 하나의 영화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리 에스터 감독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긴박해지고 긴장이 되는 그런 시퀀스의 변화를 정말 잘 준다는 느낌도 받았죠. 다만 보이즈 어프레이드에서처럼 늘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워낙 적나라하게 갈등 현장을 그대로 영화에 담았기 때문에 호불호는 뭐 당연히 갈릴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캐릭터들의 고유 개성은 뚜렷하지만 그 개성을 온전히 못 살린 점도 눈에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엠마 스톤 캐릭터는 저는 좀 존재감이 덜한 느낌이었어요. 분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임팩트가 세지도 않아서 약간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댓글에 1월에 보셨던 영화를 공유하면서 영상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